신급 강태공의 귀환. 65편. 용암 속의 사투. 모두 물러서요. 진짜가 옵니다. 강민준의 경고에 동료들은 긴장하며 분하고 가장자리에서 멀리 떨어졌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앙의 거대한 용암 호수 전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솥에 담긴 물이 끓어넘치듯 용암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후르르르릉. 마침내 용암 호수의 표면이 거대한 파도처럼 갈라지며 전설 속의 존재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그것은 동양의 용이었다. 하지만 온몸은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암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비늘 하나하나는 불꽃이 뭉쳐진 형태였다. 수염은 검은 연기가 되어 피어올랐고 두 눈은 태양보다 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화산의 군주. 염룡. 레벨 50. 염룡은 침입자들을 발견하고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다. 포효만으로도 대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놈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하찮은 존재들을 벌하려는 듯 거대한 입을 벌려 용암 브레스를 쏘아냈다. 마가. 황철호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서 내열 처리된 거대한 방패를 펼쳤다. 용암 브레스가 방패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과 열기를 뿜어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하지만 방패의 표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오래 버티지는 못할 터였다. 지원해요. 유나와 최시우가 원거리에서 각자의 기술로 염룡의 시선을 끌려 했지만 놈의 단단한 용암 피부에는 어떠한 공격도 제대로 된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돼. 민주는 깨달았다. 이 싸움의 성패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동료들이 필사적으로 시간을 버는 사이 다시 한번 셀러맨더의 심장을 용암 호수를 향해 던졌다. 염룡은 자신의 영역에 떨어진 불경한 불꽃 덩어리를 보고는 더욱 거세게 분노했다. 놈은 민준을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인식하고 거대한 몸을 이끌고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본격적인 사투가 시작되었다. 민준은 염룡의 압도적인 힘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만어조종술을 이용해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했다. 그는 낚싯줄로 분하고 벽의 거대한 암석들을 무너뜨려 놈의 진로를 방해하고 끓어오르는 용암 기둥을 터뜨려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염룡은 영물급 존재였다. 놈은 단순한 힘만 가진 괴물이 아니었다. 놈은 용암 그 자체를 자신의 몸처럼 다루며 민준을 옥죄어왔다. 용암의 파도가 덮쳐오고 불꽃의 창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민준은 미르의 도움으로 물의 보호막을 펼쳐 간신히 공격을 막아냈지만 상성이 최악인 환경 속에서 그의 만화는 급격하게 소모되고 있었다. 결국 민준은 염룡의 꼬리치기에 정통으로 맞아 옆으로 날아갔다. 화염 저항 장비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제가 되었을 끔찍한 일격이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눈앞에는 염룡의 거대한 아가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챔피언 최시우가 몸을 날려 민준을 밀쳐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만화를 담아 섬광 스킬을 염룡의 눈앞에서 터뜨렸다.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은 염룡이 괴성을 지르며 날뛰었다. 최시우는 그 반동으로 멀리 튕겨나가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민준에게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최시우 씨. 민준은 부상당한 동료를 보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어.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귀도에서 얻었던 현자의 눈물을 꺼냈다. 모든 상처와 상태 이상을 회복시키는 영약.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삼켰다. 온몸으로 생명의 기운이 퍼져나가며 상처가 회복되고 고갈되었던 만화가 순식간에 차올랐다. 그는 다시 한번 낚싯대를 고쳐지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마지막 승부였다. 66편. 염룡어를 낚다. 현자의 눈물로 최상의 컨디션을 되찾는 강민준의 기세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의 온몸에서 월광강의 만어조종과 공명하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다. 미르. 하나가 되는 거야. 그의 부름에 미르가 날아와 그의 낚싯대와 합체하듯 그 형태를 바꾸었다. 낚싯대는 거대한 은빛 창처럼 변했고 그 끝에는 수룡의 푸른 기운이 응축되어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염룡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미쳤어. 멀리서 지켜보던 한소희가 비명을 질렀다. 염룡 역시 자신에게 달려드는 하찮은 인간을 비웃듯 거대한 발톱을 휘둘러 그를 짓뭉개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은 만어조종술의 힘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의 목표는 염룡의 몸이 아니었다. 용암을 조종한다. 그는 염룡의 발밑에 있는 용암을 조종하여 거대한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용암의 손이 염룡 자신의 발목을 붙잡자 거대한 몸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찰나의 빈틈, 민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는 심장을 향해 은빛으로 빛나는 창이 된 낚싯대를 내리꽂았다. 하지만 염룡의 비늘은 너무나도 단단했다. 창끝은 비늘에 부딪혀 튕겨 나올 뿐이었다. 역시 외부에서는 그렇다면 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창끝을 염룡의 벌어진 아가리 안으로 향하게 했다.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하지만 유일한 약점. 뚫어. 그의 외침과 함께 은빛창은 용암 브레스의 역류를 뚫고 마침내 염룡의 입안을 통해 심장 바로 앞까지 파고들었다. 흐아! 염룡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화산 전체가 무너질 듯 진동했고 하늘에서는 불이 비가 쏟아져 내렸다. 민준은 낚싯대를 놓지 않고 버텼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외쳤다. 월광의 가호, 정화. 낚싯대 끝에 응축되어 있던 순수한 달의 기운과 수룡의 힘이 염룡의 몸속에서 폭발했다. 그것은 파괴의 힘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정화의 힘이었다. 거대한 염룡의 몸을 감싸고 있던 분노와 파괴의 불꽃이 성스러운 은빛에 휩싸여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모든 빛이 잦아들었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거대한 용암 괴물은 없었다. 대신 붉은 보석처럼 빛나는 비늘을 가진
신성하고 아름다운 한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조용히 떠 있었다. 분노가 정화되고 본래의 순수한 정령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화산의 군주 염룡의 분노를 정화하고 본래의 모습인 염룡어로 되돌렸습니다. 불이 열쇠를 획득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염룡어는 자신을 구해준 민준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입에서 작은 불꽃 씨앗 하나를 내밀었다. 심연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 불의 정수. 그것을 민준에게 건네준 염룡어는 감사를 표하듯 그의 주변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평온해진 용암 호수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불가능해 보였던 첫 번째 임무. 그들은 동료의 희생과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성공해낸 것이다.